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여드름에 있어서 효과가 좋았던 스킨케어와 영양제 추천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제 지금 피부 상태를 보여드리려고 딱히 베이스를 하지 않았는데 이 흉터 빼고는 딱히 여드름이 나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킨케어인데요. 제가 스킨케어를 고를 때 민감성이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분에 알코올 성분이 없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향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 거를 위주로 고르는데 아무래도 제가 민감성이다 보니까 알코올이나 향료가 들어가면 얼굴에 바로 알레르기 현상처럼 올라오고 되게 자극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은 피하는 편이에요. 토너는 원싱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원싱이란 브랜드는 단일 성분으로 이루어진 토너 형태를 파는 브랜드고요. 되게 다양해요. 어성초, 제가 사용해본 거는 어성초, 인진수, 카렌듈라, 청귤. 저는 예전에 아비브의 그 어성초 되게 유명한 팩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하면서 어성초라는 성분이 되게 저한테 잘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는 처음으로 어성초 추출물을 구매를 했고 여름에 피부 열을 낮추거나 여드름 진정하는 데 굉장히 잘 썼어요. 그래서 어성초 성분이 괜찮네? 이래서 다른 성분도 써봤고 이제 겨울에는 여름보다는 또 피부에 열이 오를 일이 없기 때문에 워낙 이 카렌듈라 성분 자체가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예민하거나 건조한 피부에 또 좋다 그래서 지금은 카렌듈라 추출물을 사용 중이고요. 확실히 이 카렌듈라 성분은 피부의 수분감을 채워주기 되게 좋았고 진정 효과도 있어서 카렌듈라는 겨울용, 어성초는 여름용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기한테 잘 맞는 성분을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높고 효과도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도 저렴해서 지금 한 거의 2년째 이 브랜드에서 사용 중이고요. 진짜 피부 난리 났을 때도 굉장히 잘 사용을 했고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그리고 에센스는 디 오디너리라는 브랜드의 나이아신 아마이드 10%, 징크 1%인데 이 브랜드는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브랜드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건성이지만 또 많이 생기는 여드름이 문제였기 때문에 피지 조절에 좋다는 이 성분을 구매를 했고 진정 효과도 너무 좋고 발림성도 좋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이게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찾아보니까 또 비건 브랜드더라고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브랜드여서 더욱더 좋았고 제형이 투명한 약간 점성이 있는 그런 제형인데 그래서 에센스 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형이었고요. 피부에 여드름이 안 나게 하는 1등 공신 중에 하나가 아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브랜드 자체가 딱 성분 위주로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여서 피부 고민에 따라 고를 수 있는 그 점이 정말 좋았고 무엇보다 가격이 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브랜드고 그리고 얘를 처음 구매하시면 이게 이름이 성분만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되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품마다 제품 설명란마다 이게 어떤 피부에 좋은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지 다 적혀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은 없었고요. 저는 이거 아마 별다른 일이 없다면 계속 쟁여놓고 사용을 할 그런 제품이에요. 또 피부 고민이신 분들은 이 성분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 고민에 따라 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추천은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제품입니다. 크림은 크레이브 뷰티의 그레이트 베리어 릴리프인데요. 이거는 손상된 피부 장벽에 좋은 제품인데 제가 여드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제품이 나왔어요. 이 크레이브 뷰티가 유튜버 리아유님이 런칭한 브랜드잖아요. 딱 이게 나왔을 때
자신이 직접 써보고 느낀 점,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이 제품을 홍보를 했는데 그걸 보고 너무 신뢰도가 상승한 거예요. 심지어 저는 클렌징 오일을 잘못 사용해서 피부가 뒤집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잘 사용하지 않고 이걸 구매하기까지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얘가 타마누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와중에 그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이거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그 영상을 믿고 구매를 했는데 제 피부가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들어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타마누 특유의 향이 나는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평소에도 나무 냄새나 향수도 우디한 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다가왔는데 이게 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향에 예민하신 분들, 뭐 나무 냄새가 싫거나 하시는 분들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제품인 것 같은데 저는 제품도 좋았지만 브랜드 철학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이런 케이스나 포장지가 자연 친화적인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 자체가 되게 환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브랜드여서 좋았고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신제품이 당분간 출시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괜찮은 브랜드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꼈고 제품도 굉장히 군더더기 없는 제품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피부가 엄청 뒤집어졌을 때 효과를 많이 본 제품이어서 강추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지금은 이게 제 피부가 살짝 예민했을 때 뭐 생리 전이라든지 그럴 때만 살짝씩 발라주고 있고 지금 주로 사용하는 제품도 크레이브 뷰티 제품인데 이 제품이고 오트소 심플 워터크림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용할 때는 이 제품으로 피부 진정 효과를 많이 받고 또 영양제를 먹으면서 피부가 또 괜찮아졌을 때였어요. 그래서 같은 브랜드에서 구매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 제품을 구매했고 이것도 굉장히 순한 성분들로 구성되어 있고 발랐을 때 피부에 자극적인 느낌 없이 발리는 그런 제품이었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건성분들은 아마 좀 이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사용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면서 저는 그 점은 자연스럽게 없어졌고 이게 피부가 적응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딱히 한겨울인데도 이걸로 마무리해도 뭐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수분크림의 기능만 하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트소 심플 워터크림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토너 패드는 코스알엑스의 그린 히어로 카밍 패드를 사용 중인데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은 각질 제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스트라이덱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게 또 잘 맞다가 안 맞더라고요. 되게 자극적이게 느껴져서 어떤 제품이 있나 찾아보던 와중에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서 또 민감성이 좋다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되게 괜찮았고요. 정말 민감성이신 분들 자극 없는 각질 패드 찾으셨다면 이 제품 강력 추천하고요. 저는 이거 3통째 사용 중이고 그래서 민감성에 무난한 패드 찾으셨다면 저는 이 제품 추천드려요. 지금도 굉장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도 중요하지만 클렌징 제품들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클렌징 오일을 잘못 사용하고 피부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기 때문에 오일 성분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피하는 편이에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티슈는 개인적으로 지워질 때 너무 자극적이게 지워진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거를 써야 되나 싶던 와중에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세일을 하고 있어서 구매를 했는데 바닐라코의 클리닛 제로 클렌징 밤 포어 클래리파잉이에요.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또 민감성이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라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자극적인 제품으로 화장을 지웠을 때는 딱 이렇게 하고 물로 씻어내면은 얼굴이 되게 울긋불긋해지고 열이 오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점이 하나도 없이 굉장히 순하게 지워져서 신기했던 제품이고 얘는 호호바씨 오일이 들어가 있음에도 그렇게 뭐 딱히 트러블이 나거나 하는 거 없이 잘 사용을 했고
제가 코에 블랙헤드가 스트레스까진 아닌데 그래도 고민이 되는 정도였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신기하게도 코를 볼 때마다 블랙헤드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이랬는데 이 제품이 모공 클렌징 효과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제품 때문에 제 블랙헤드도 사라지지 않았을까. 클렌징도 잘 되고 굉장히 순한 제품이어서 민감성이신 분들 진짜 화장 지우는 거 이거 추천드려요. 저는 이거 2통째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스킨케어도 중요한데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는 팩을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부에 예민해졌을 때 효과를 본 제품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너무나도 유명한 아비브 팩인데 이거는 약산성 라인의 어성초예요. 원래 아비브에서 유명한 어성초 팩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얇은 시트가 밀착이 잘 되긴 하는데 뭔가 느낌이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더 잘 사용을 하고요. 저는 이거 지인들한테 추천을 몇 번 했었는데 추천할 때마다 되게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는 그 아비브 팩 자체가 저한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는 수분감이 부족하니까 요즘에는 이 히알루론 팩을 잘 사용을 해주고 있고 제가 어성초 성분이 잘 맞아서 여러 개를 사용해봤는데 이 다자연 제품도 저렴하고 되게 좋았고요. 이 코스알엑스의 시카 마스크도 효과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인데 영양제 첫 번째로 판토텐산인데 이거는 피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이름일 거예요. 영양제를 찾던 와중에 이 제품이 좋다고 하길래 아이허브에서 구매를 했고요. 얘는 여드름이 생길 수 있는 피지 조절에 좋은 제품이고 수용성 성분이어서 몸에서 배출이 잘 되는 성분이라고 해서 같은 양을 자주 먹어주는 게 좋은 영양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하지 않았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 알씩 먹었고요. 여드름이 되게 심했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2알씩 먹었는데 저는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고 우선 이거를 먹었을 때 여드름이 나는 개수가 적어지는 게 느껴졌고 이제 여드름이 생기더라도 이거를 먹기 전보다 빨리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피지 조절에 가장 좋았던 그런 영양제고 꼭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어서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뭐 탈모라든지 손톱 깨짐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런 부작용은 없었고요.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은 너무 이미 유명하지만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을 그런 제품이에요. 이제 저는 염증성 여드름이었기 때문에 스킨케어를 열심히 하고 판토텐산을 먹던 와중에 몸에 염증이라는 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내 몸에 면역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면역력에 좋다는 유산균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2개 다 아이허브에서 구매했고 하나는 유산균이고 하나는 락토페린이에요. 그래서 2개 다 뭔가 유산균인 것 같은데 같이 먹어도 되는 걸까? 해서 찾아보니까 유산균은 말 그대로 균이고 락토페린은 초유에서 나온 단백질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시에 복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같이 먹는 게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같이 먹었고요. 또 이런 유산균이나 락토페린 성분이 여드름에 있어서도 되게 좋은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분이 부족하면 또 여드름이 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꼭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때 가을에서 겨울 넘어갈 그 환절기에 한 번씩 감기에 걸리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유산균이랑 락토페린을 먹은 이후로는 감기에 크게 걸린 적이 없어서 확실히 이 유산균이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고 또 건강에 있어서도 좋은 성분들이니까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타민 D인데요. 이거는 제가 염증성 여드름이 생기기 전에도 잘 먹었던 제품인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해를 맞을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생기는 질병들 있잖아요.
골다공증이라든지 또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생기는 우울증이라든지 이 비타민 D 성분 자체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면역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쓸 때였기 때문에 열심히 먹었고요. 요즘은 겨울이고 또 집에만 있을 때가 많으니까 해를 맞을 일이 대부분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다든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럴 때 이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면은 완벽하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개선되는 점을 많이 느꼈거든요. 또 물론 자연적인 햇살을 맞는 게 더 좋지만 또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영양소고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고민이었던 여드름에도 연결돼 있고 기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다 연결되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 제품도 딱히 여드름이 아니더라도 챙겨 드셨으면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영양제를 먹으면서 효과를 되게 많이 봤었고 여드름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생리전 증후군이 다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중에서 여드름이 나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이제 괜찮아질 법 했을 때 비슷한 곳에 여드름이 생겨서 피부가 굉장히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 생리전 증후군에 좋은 영양제가 뭐가 있나 찾아보던 와중에 이 DIM이라는 영양제가 괜찮다고 그래서 먹었고 혹시 몰라서 가장 성분이 낮은 제품을 구매를 했어요. 한 달, 두 달까지는 효과가 없다가 예전에는 이걸 먹기 전에 5개가 났다면 지금은 아예 안 나거나 아니면 한두 개가 나는 정도로 바뀌었고요. 이제 저는 생리전 증후군에 여드름도 있었지만 되게 의욕이 없고 우울감을 느끼는 게 문제였는데 이걸 먹고 나서 그런 점이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먹고 생리전에 딱히 여드름이 뭐 많이 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제 여드름 인생에 있어서 마무리가 된 영양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생리전에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여드름에 도움이 됐었던 제품들 소개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